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 2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민주당은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 정당 해산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다음 주에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대변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계엄 1년 12월 3일 부근이 될 텐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거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은 이제 그 화살은 조이대 사법부로 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같은 그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법조인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스모킹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대한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때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모종의 메시지가 발견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그런 오더를 받고 또 그것이 혹시라도 당직자들에게 하달이 되었다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은 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어쨌든 참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을 보면은 이제 국회 당사 이렇게 계속 의총 장소가 바뀌는데 자정 무렵에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두 집결하라는 메시지가 갔는데 그 직후에 결국 또 당사로 모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추경호 의원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겠다는, 저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네. 네, 야당 측에서는 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죠. 네, 당연하죠. 지금 이제 박경미 대변인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게 아닌가. 본인들께서 드라마 대본 다 쓰시고 PD 역할하면서 상황까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법조인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대표가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법원을 협박하고 여론을 좀 만들려는 그런 안타까운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약에 될 경우에 내란 정당으로 청산해야 된다, 김칫국부터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정치가 정당에서 이 법원의 판단에 그런 어떤 좀 기준점을 제시해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법이 정확하게 판단할 거고요.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서 장소를 바꿨던 건 국회가 통제됐다. 그러니까 당사로 모여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당사에 모여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밤에 혼란했던 상황인 것이지, 그거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해제를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는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 게 있었다면 벌써 찾아냈겠죠. 이미 그걸 흘렸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될 거고,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드라마는 불방될 겁니다. 불방된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 구속이 결정될 경우에 위헌정당 해상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영장 기각된다면 어떤 영향이 민주당에게 갈까요? 이제 민주당이 내란몰이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내란이라는 걸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반박을 못했던 그런 초기 대응의 미흡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내란몰이에 대한 그런 어떤 일방적인 논리 주장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중요한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예. 네. 지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2.3 계엄 이후에 펼쳐진 우리 정치적인 상황은 드라마 아니라 막장 드라마 이상이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봐서 자꾸 좀 과한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그게 무슨 내란몰이 프레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조이대 사법부에 대한 그런 불만과 그들이 이제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또 국민들께서 알고 더 또 공분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막장 드라마의 주역은 민주당이거든요. 드라마 자체를 그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본인들이 어떤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정치권에서 대법원, 이 법원의 판단을 좌지우지하려고,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엔 우리 말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다음 공격 상대는 법원이다, 이렇게 벌써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결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하지만 국민들께 고통을 또 드렸고 책임을 우리가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앞서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초선이죠.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을 사과하지 않으면 의원 20명 정도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이 장 대표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 분위기를 먼저 우리 손범규 대변인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국민께 고통을 드렸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이 사과의 의미가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통해서도 사과를 드렸었는데, 김재섭 의원의 얘기는 말씀 그대로 민주정당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인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안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러 의견들을 듣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국민의힘의 다른 구성원들도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정당 안에서 다양한 표현일 수 있다. 네. 근데 그 정청래 대표는 이제 여론을 의식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표현일까요?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들어봐야 무엇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사과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늦었고요. 사실 계엄 1년 즈음에는 통렬한 반성을 담은 그런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 난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 대변인께서 장동혁 대표의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는 게 이미 사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여기서 그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느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말을 보면은요, 민주당의 무도함으로 인해 갖고 계엄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리고 뭐 더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제 귀를 의심하는 망언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그러니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뭐 당연한 귀결인 것 같기는 하는데요. 뭐 체제 전쟁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의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계엄에 대한 사과했고, 그리고 더 사과하면은 분열만 있을 거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는 우리가 사과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한 것밖에 없다. 이게 지금 지도부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재선 좀 소장파 20여 명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결국은 이제 지도부가 그 국민의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한 사과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냥 영혼 없는 굉장히 미온적인 사과였지만은 그 계엄이 잘못됐었다, 이거를 넘어서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못한 것도 사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잖아요. 그러면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계엄은 잘못된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정청래 대표가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하지만 버스 네. 떠나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버스가 국민의힘 다시 온다? 다시 오죠. 네. 그 다음 버스 다시 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장동혁 대표가 다양한 여러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전국 민심 지금 순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러면서 또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할 거고요.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건 당론입니다.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지도부와 그리고 또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탄핵에는 반대하는 그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민주당의 의회 폭고 대통령이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반대했고 특히나 뭐 그런 예 중에 하나가 특활비 같은 거 전부 없앴다가 지금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살리는다는 등 그런 다수의 폭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분명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여러 의견을 들여서 원하신다면 네.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충분히 그런 조목조목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은 안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죠. 짧게 예.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을 청취한다고 현장에도 네. 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버스가 아무리 돌아와도 제대로 된 사과는 듣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대구 장외 집회였는데 거기서 나온 건 저는 어떤 그 말에서도 그 사과의 의미를 반성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서 뭐 대통령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일을 저지했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못하도록 아무 일도 못하도록 했어야 되겠죠.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요, 상황들을 보면은 만약 무슨 일인가 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나라를 더 말아먹었을 테니까는 그거는 아무 일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게 맞았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짧게. 우리는 네. 이제 내일도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전과 청주에서 아, 이제 그렇습니다. 민심 네, 청취하고 일요일에 춘천 그리고 월요일 인천까지 아직도 더 민심을 남았으니까.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남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현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21명은 기소부터 잘못됐다면서 항소를 했고요.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자백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한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하고 피고인은 항소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소권을 가진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했고, 그다음에 나경원, 윤한홍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의원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구형은 징역형이었는데 선고는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형종 변경이면은 검찰의 내부 예규상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 항소 자제를 하고 나니까는 18명 검사장들이 항명을 하고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합니다. 이러니까 검찰을 국민의힘 법률 전담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공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무죄겠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죄입니다. 네.
검찰은 국민의힘 전담팀이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권이 그러면 국민의힘 정권인가요? 민주당 정권인데 검찰을 국민의힘 전담팀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그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신중하게 판단.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던 거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넘게 끌어왔던 사건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의 그런 압력성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정권이 바뀌어오면서도 계속해 왔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이번에 포기한 것은 이게 애당초 사실은 여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같이 오늘 박범계 네. 또 주민 의원에 대해서 의원, 이제 네. 같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민주당 두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할지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대장동과는 다르게 네. 그 당시에는 압력이 있었다이고, 이번은 그 당시에 기소가 잘못됐었다는 그런 검찰의 그런 어떤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장동과 연관시켜서 할 사안은 분명히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죠. 이 같은 사건으로 그 재판에 넘겨졌던 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박범계, 박주민 현직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죠.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검찰의 판단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공소를 취하하거나 무죄 판결을 기대했는데 다소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의원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벌금형 구형이기는 했지만은요. 근데 이 사태의 본질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당시 평화로운 방법으로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전신이 의원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 그거를 저지했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하고 복도에 들어눕고 몸싸움을 하는 것뿐 아니라 체입에 의한 감금을 하는 그런 명백한 그런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금형에, 그러니까 4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이 매우 유감이고요. 차라리 500만 원 이하를 주려고 했으면 499만 원으로 하지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같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분명히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는 또 항소를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국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원인을 제공하고 누가 더 때렸다, 누가 더 맞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당 모두 각성하라, 반성하라라는 그런 어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요. 이게 국회 폭력에 대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면죄부는 아닙니다. 네. 사실 저희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대화로 이걸 하지 못했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냉정하게 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자, 한편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 사선임 등 전제 조건을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과연 이 점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박경미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처음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법사위 국정조사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면서 이제 시간이 지연이 됐던 건데요. 다행히 송원석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정조사 받는다고 해서 진행이 될까 했는데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체됐던,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나버린 그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해달라.
사실 이 국정조사랑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거 해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증인들을 뭐 법무부 장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싹 다 부르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심 그러니까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걸므로써 이것이 불발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더 씌우려는 그런 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국정조사를 하면 뭐 민주당도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정영학 녹취록만 하더라도요. 그 1차 수사팀 그리고 원본 녹취록에서는 재창희 형이라고 돼 있는 게 2차 수사팀 녹취록에서는 실장님으로 둔갑이 됐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위례 신도시는 윗 어르신으로 왜곡이 되었고요. 참 이런 그 녹취록 조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물론 뭐 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던 그런 검찰이라면은 뭐 능히 이런 조작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또 검찰이 언급이 됐고 손범규 대변인께서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핑계를 댄다고 하시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지난번 그런 어떤 국회에서 보면서 가장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벌어진 곳이 법사위입니다. 그 법사위를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동안 상대 당의 간사를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고 그런 걸 받아들였을 때도 국민의힘이 어떤 트집을 잡는다면 그게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뭐 대안을 좀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게 핑계일까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증인의 경우에도 그렇죠. 증인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부르고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은 안 부를 거야. 이런 의도가 너무나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의 그런 독단에 대한 부분도 좀 약속을 해달라 그런 부분인데 그 간사 임명 안 하고 증인은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그대로 계속 그동안 법사위에서 해왔던 것처럼 하겠다. 그렇더라도 지금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나경원 간사 선임만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좀 같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계속해서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럼 핑계는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더군다나 추미애 위원장인데 그쪽에서 김병기 대표가 나서서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가 핑계를 대는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요.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지 왜 거기다가 요구 조건을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법원장이기 때문에 또 이해 충돌도 있어서 간사를 맡기 어렵다는 원천적인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스피커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